인풋 시스템의 액션 타입과 인터랙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랙션은 특정 입력 패턴을 얘기합니다. 가장 간단한 인터랙션 타입으로 프레스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보드로 0.5포인트, 즉 절반 이상 누를 때 프레스 인터랙션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홀드 인터랙션은 특정 포인트 이상 특정 지속 시간을 가질 때 홀드 인터랙션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키보드를 혹은 버튼을 절반 이상 0.4초 지속하면 홀드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탭은 특정 스레스홀드를 특정 시간 이내로 일어날 때 탭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을 살짝 터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탭은 이 시간이 최대입니다. 만약 설정이 이와 같을 때 0.5초 이상 화면을 터치하고 있으면 탭이 아닌 거죠. 슬로우 탭은 지속 시간이 탭보다는 긴 경우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화면을 터치해서 0.3초를 있었다고 하면 탭은 아닌 거고 슬로우 탭은 일어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멀티 탭은 이 탭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죠. 2번, 3번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원한다면 커스텀한 인터랙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여러 개의 인터랙션에 해당하는지를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액션에다가 홀드 인터랙션과 슬로우 탭 인터랙션을 둘 다 바인딩 해놨다고 합시다. 즉 홀드도 일어날 수 있고 슬로우 탭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버튼을 눌러서 지속 시간이 0.4초가 된 경우를 살펴보면 홀드도 0.4초가 되고 슬로우 탭도 0.5초 이하니까 슬로우 탭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면 둘 다 인터랙션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액션은 모든 인터랙션을 동시에 검사하는 게 아니라 입력 장치에 대해서 어떤 인터랙션을 먼저 검사할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홀드를 먼저 검사할지 슬로우 탭을 먼저 검사할지를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순서대로 우선순위별로 체크를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홀드가 우선순위를 갖는다면 홀드 조건을 만족하면 홀드가 만족되는 것이고 슬로우 탭은 만족된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랙션은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홀드 같으면 0.4초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인터랙션은 4가지 페이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무 입력이 없을 때 기다리고 있는 웨이팅 페이스입니다. 그러다가 버튼 같은 걸 누르게 되면 스타티드 페이스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스타티드는 입력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료는 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홀드 같으면 아직 0.4초가 안 된 경우죠. 그러다가 0.4초가 완료가 되면 홀드 인터랙션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performed pace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튼을 누르고 0.2초 됐다가 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아직 홀드 인터랙션이 완료되지 않았죠? 그런데 버튼을 뗐기 때문에 입력 패턴이 완료되지 않고 중단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canceled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터랙션들은 특정 페이스에 진입을 하면 콜백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즉 started, performed, cancelled에 대해서 콜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생 여부는 뒤에서 배울 액션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백의 종류는 각 페이스에 대해서 started, performed, canceled 콜백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주로 일반적으로 performed가 일어났을 때 그 인터랙션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콜백을 발송되는 데다가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연결시켜서 그 일이 수행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인터랙션이 완성될 때 시간이 걸리는 경우, 예를 들면 홀드라든지 슬로우 탭 같은 경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이런 경우에 started 콜백과 canceled 콜백에다가 UI를 조작하는 함수를 연결해 둡니다. 그러면 started 콜백이 발생했을 때 UI로 진행 바를 표시하다가 0.4초가 완료되고 나면 어떤 일을 수행하고 없애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0.4초가 되기 전에 중단하면 진행 바를 사라지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액션과 인터랙션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액션은 논리적 행위, 이동을 한다든지 점프를 하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액션은 특정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반드시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게임 플레이 맵에서 점프 액션이 있습니다. 이 점프 액션은 두 개의 디바이스 컨트롤, 예를 들면
키보드 스페이스, 왼쪽 마우스와 연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액션은 특정 인터랙션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정된 이 액션에다가 인터랙션이 없었는데 두 개의 인터랙션, 탭과 슬롯 탭 인터랙션을 더하기를 눌러서 추가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아무런 인터랙션을 연결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프레스 인터랙션이 연동이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디폴트 대신에 탭과 슬롯 탭을 두 개를 연동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에는 이 액션에 인터랙션을 연동했기 때문에 스페이스나 레프트 버튼과 같은 하드웨어 컨트롤과는 무관하게 연동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키보드건 마우스든 간에 탭에 해당되는 인터랙션, 슬롯 탭에 해당되는 인터랙션이 일어나면 점프 액션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의 인터랙션이 존재하죠. 이런 경우는 먼저 탭을 살펴본 다음에 탭이 실패하게 되면 슬롯 탭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우선순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앞에서 액션을 인터랙션과 연동시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액션에다가 직접 인터랙션을 연결하지 않고 디바이스별로 서로 다른 인터랙션을 연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에는 점프 액션에다가 인터랙션을 연동한 것이 아니라 이 디바이스 컨트롤과의 바인딩에 인터랙션을 각각 따로 연동한 것입니다. 즉 스페이스 키보드에 대해서는 탭을 연동을 시키고 레프트 마우스에 대해서는 슬롯 탭을 연동을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키보드로는 탭을 했을 때 점프가 발생하게 되고 마우스로는 슬롯 탭을 해야 점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디바이스 컨트롤에도 인터랙션이 존재하고 액션에도 별도의 바인딩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랙션이 모든 디바이스에 공통으로 적용이 된다면 액션에다가 인터랙션을 기술하면 되지 굳이 디바이스별로 따로 만든 다음에 액션에 별도의 인터랙션을 연동시키는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거의 필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디바이스의 인터랙션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여기에 연동되는 게 없으면 액션에 있는 인터랙션이 매칭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우선순위별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탭과 슬롯 탭을 이용한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액션 맵을 하나 만들고 이 맵에 점프 액션 한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프 액션에 탭과 슬롯 탭을 연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테스트라는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input 액션 asset은 이 액션 asset 파일을 가르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awake에서 이 액션 맵을 find 액션 맵으로 로딩을 시킵니다. 그러면 input 액션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인스턴스를 input 액션 맵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액션 맵에 점프 액션을 find 액션으로 찾습니다. 그러면 이 점프를 가리키게 됩니다. 점프에 대한 인터랙션이 발생하게 되면 performed callback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다가 onJump 함수를 추가해 줍니다. onJump 함수는 인풋 시스템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턴 타입이 반드시 void여야 되고 입력 인자가 한 개인데 타입이 inputAction.callbackContext가 됩니다. 여기에서 onJump라고 찍고 어떤 인터랙션에 대해서 호출됐는지 이 인터랙션을 문자열로 바꿔서 출력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탭이면 탭이라고 찍힐 것이고 슬롯 탭이면 슬롯 탭이라고 찍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액션 맵을 반드시 enable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onEnable에서 input 액션 맵을 enable 시켜주도록 해주었습니다. 실습은 두 가지 버전으로 살펴볼 건데 먼저 액션에 탭과 슬롯 탭을 연동시키는 경우도 먼저 해보고 액션 말고 이 컨트롤 바인딩에 스페이스 키보드인 경우는 탭을 연동시키고 레프트 버튼 마우스는 슬롯 탭을 연동시키는 버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신에서 프로젝트 창에서 인풋 액션을 새로 만듭니다. 이름을 인풋 컨트롤이라고 짓겠습니다. 인풋 컨트롤에 액션 맵에다가 게임 플레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액션은 점프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이 액션에 바인딩으로 키보드 스페이스를 연결하겠습니다.
또 다른 바인딩으로 왼쪽 마우스 버튼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바인딩에 인터랙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점프에 탭 인터랙션과 슬로우 탭 인터랙션을 넣겠습니다. 0.2초 이하이면은 탭이고 0.5초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슬로우 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에 인터랙션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어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을 합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랙션 테스트에 인풋 컨트롤 액션 에셋을 연결을 합니다. 실행을 합니다. 스페이스바를 살짝 눌렀다 떼겠습니다. 온 점프가 실행이 되고 탭 인터랙션이 발생했다고 출력이 됐죠? 지우고 게임에서 마우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방금 클릭이 됐죠? 콘솔 창을 보면 온 점프 탭 인터랙션이라고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바를 0.5초 이상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떼보겠습니다. 슬로우 탭 인터랙션이 발생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0.5초를 지났기 때문에 탭 인터랙션이 맞는지를 확인하다가 실패하니까 이 인터랙션은 캔슬되고 슬로우 탭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0.5초 이상을 계속 누르고 있다가 뗐으니까 슬로우 탭이 맞죠. 그래서 이 인터랙션의 콜백으로 performed가 실행이 돼서 온점프라고 출력이 된 것입니다. 종료하고 이번에는 온점프에 있는 인터랙션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에는 탭 인터랙션을 붙이겠습니다. 반면에 레프트 버튼에는 슬로우 탭 인터랙션을 붙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키보드인 경우에는 탭이 점프를 일으키고 왼쪽 마우스인 경우는 슬로우 탭이 점프를 일으키게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마우스를 눌러보겠습니다. 탭이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났을까요? 왼쪽 마우스는 현재 슬로우 탭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0.5초 이상 눌러야 되죠? 그런데 제가 짧게 눌렀기 때문에 점프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우스를 길게 눌렀다가 떼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탭 인터랙션이 발생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탭 인터랙션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0.2초 이상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탭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바를 짧게 눌렀다 떼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탭이 발생한 거. 이와 같이 키보드와 마우스, 하드웨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터랙션으로 원하는 액션을 발생시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액션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점프 액션인 경우에 액션 타입이 버튼으로 했는데 버튼 외에도 value, pass-through가 있습니다. 액션의 종류는 크게 보면 변화된 값을 읽기 위한 액션과 행위 발생 여부를 알기 위한 액션으로 나눌 수 있고 변화된 값을 읽기 위한 액션 타입으로 value와 pass-through가 있고 발생 유무를 알기 위한 액션 타입으로 버튼이 있습니다. 변화된 값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값, 즉 디폴트 밸류가 필요합니다. 3차원인 경우는 000, 2축인 경우에는 00, 1차원 값인 경우는 0. 이와 같이 디폴트 값이 필요하고 이 디폴트 값이 아닌 넌제로 값이 됐을 때 값이 변화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액션 타입에 따라서 아무런 인터랙션을 연결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프레스 인터랙션이 연동이 됩니다. 어떤 인터랙션이 연결되든 간에 디폴트 인터랙션이 연결되든 우리가 별도로 탭이나 슬로우 탭 등등의 인터랙션을 연결하든지 간에 각 인터랙션에 대해서는 페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에 진입할 때마다 콜백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냐는 액션 타입이 밸류 타입이냐 패스로 타입이냐 버튼 타입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릅니다. 밸류 타입인 경우는 디폴트 값에서 처음 변경이 될 때 스타티드 콜백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값이 변경될 때마다 performed 콜백이 발생하고 디바이스가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눌렀던 버튼을 뗀다든지 조이스틱을 움직이다가 손을 놓으면 중앙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복귀하게 되면 캔슬드 콜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 타입으로 조이스틱으로 이축 값을 읽도록 만들었다면 처음에 중앙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콜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started, performed 콜백이 각각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움직이게 되면 performed 콜백이 값이 바뀔 때마다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이스틱을 떼게 되면 중앙으로 딱 위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cancelled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조이스틱을 pass-through 액션 타입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start나 cancelled 콜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값이 변경될 때마다 performed 콜백이 발생이 됩니다. 버튼의 경우는 가만히 있던 버튼을 처음에 조금 누르기 시작하면 started 콜백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이 버튼이 특정 프레스 스레스홀드 보통 0.5 즉 절반 정도 눌렀을 때로 세팅을 해 놓는데 이 프레스 홀드를 넘지 않았을 때는 아직 프레스드 상태로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프레스드 스레스홀드 보통 0.5를 넘게 되면 한번 performed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performed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performed 이후에 버튼을 떼게 되면 release threshold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꽉 눌렀다가 4분의 1 정도 떼게 되면 release threshold 값이 넘게 되고 이렇게 되면 cancelled 콜백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버튼을 살짝 누르다가 절반을 누르기 전에 떼게 되면 start가 발생했다가 바로 cancelled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조이스틱이나 버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과 일치하는데 키보드의 경우는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조이스틱 대신에 가령 WSAD 키를 위, 아래, 좌우 움직임으로 매핑해서 벡터2로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키보드 값이 이축 좌표 값인 XY 값으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 하를 나타내는 WS가 눌러지면 W키가 눌러지면 이 Y 좌표 값이 1, S 값이 눌러지면 Y 값이 마이너스 1로 됩니다. 그리고 좌우인 AD 값이 눌러지면 이 X의 값이 각각 1과 마이너스 1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W키만 만약에 누르게 되면 X축에 있는 것은 제로고 W키가 눌러졌으니까 이 Y축에 해당되는 영역값인 1이 들어가서 0, 1 값이 performed 값으로 콜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키보드 값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0 아니면 1의 값으로만 매핑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W키를 누르고 뗄 때 조금 누르고 조금 더 눌리고 이렇게 되면 0.1, 0.2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절반 이상 눌렀을 때 1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누른 상태로 계속 가만히 있으면 계속 1입니다. 살짝 떼도 여전히 절반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1이다가 0.5 이상 완전히 딱깍하고 떼게 되면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레스홀드를 넘었을 때, 즉 1이 값을 가질 때 started와 performed가 value action 타입으로 설정이 됐을 때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뗐을 때 cancelled 콜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pass-through를 설정하게 되면 started나 cancelled는 발생하지 않고 눌렀을 때만 performed 콜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키보드의 특성 때문에 누르고 있는 동안은 계속 움직이게 하고 싶은 경우에 보통 콜백을 받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는 업데이트 함수에서 직접 이 액션의 현재 값을 읽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이전 인풋 시스템 강의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앞에서 value와 pass-through 액션 타입은 둘 다 입력 장치의 값을 읽기 위한 용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disambigu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mbiguation이 애매모호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this가 붙으면 애매모호함을 없앤다는 뜻인데 어떤 애매모호함을 없앤다는 것이냐 하면 동일 타입의 입력 장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면 PC에 두 개의 조이스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틱이 두 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스틱에다가 값을 읽어서 캐릭터를 움직이게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밸류 타입으로 만약에 조이스틱을 연결해 두게 되면 1번 조이스틱과 2번 조이스틱 각각의 장치별로 인터랙션을 별도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입력값이 큰 값을 주 입력 장치로 인식하고 입력값이 작은 장치 값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입력 장치에 있는 값만 반영을 하게 되고 1인 플레이어 할 때 적합하게 됩니다. 반면에 패스스루로 액션 타입을 지정을 해두게 되면 두 개의 조이스틱을 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 없이 모든 장치의 입력값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 입력 장치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잘못하면 조이스틱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2배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밸류와 패스스루 타입과 다르게 버튼 액션 타입은 벡터2나 벡터3 값을 읽을 수 없고 ON이냐 OFF냐, 즉 버튼이 눌러졌냐 떼어졌냐와 같은 상태값을 읽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주로 어떤 액션을 한번 트리거링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버튼이 눌러졌을 때 performed 콜백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원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코딩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버튼이 눌러졌을 때 처음 한 번만 콜백이 발생하고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콜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뗐다가 다시 눌렀을 때 performed 콜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눌러지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스레스홀드가 절반을 넘어서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입니다. 특정 입력 패턴이 인터랙션입니다. 프레스, 홀드, 탭, 슬로우 탭, 멀티 탭, 커스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인터랙션은 액션에 직접 연동할 수도 있고 컨트롤 바인딩에 별도로 연동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션이나 컨트롤 바인딩에 여러 개의 인터랙션이 존재하는 경우에 위에 기술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인터랙션은 액션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발생할 수 있는 콜백이 started, performed, cancelled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션 타입으로는 value, pass-through, 버튼 타입이 있습니다. value와 pass-through는 더블이나 벡터2와 같은 값을 읽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disambiguation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isambiguation은 동일 타입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입력값이 가장 큰 값이 주입력 장치로 받아들이게 되고 입력값이 작은 것은 무시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패스스루는 임의 장치로부터 입력을 받고 주입력 장치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은 값을 읽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온오프 값을 알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